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개의 실습 파일이 있고요. 첫 번째는 네트워크 policy.yaml 파일입니다. 자, API 버전은 네트워킹 K8s IO의 V1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YAML 파일이 생성할 카인드는 네트워크 policy입니다. 자, 메타데이터 밑으로 이름과 네임스페이스를 지정을 했는데요. 이 네트워크 정책의 이름은 Allow Internet Traffic이고요. 네임스페이스는 제가 편하게 실습하기 위해서 기본 네임스페이스 디폴트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자, 스펙 필드에는 이 네트워크 폴리시가 적용될 파드들과 그리고 어떤 정책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그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 파드 셀렉터, 이 네트워크 정책을 적용할 파드들은 앱은 your 앱이라는 레이블을 가진 파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 폴리시의 타입, 정책 유형은 인그레스에 대해서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밑에 이 인그레스에 대한 그 폴리시가 직접적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 인그레스를 보시면 from이라는 필드를 통해서 인그레스는 파드로 진입하는 트래픽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오는 트래픽에 대해서 적용을 할 것인가. 역시 특정 파드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이고요. 매치 레이블을 보시면 앱은 allowed 앱. 즉, 이 실습 파일은 allowed 앱이라는 레이블을 가진 파드에 대해서만 인그레스 트래픽을 허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트래픽은 your 앱이라는 레이블을 가진 파드에 대해서만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your 앱에 접속하기 위한 파드들은 allowed 앱이라는 레이블을 가져야만 접속이 가능한 형태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실습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example.yaml 파일인데요. 자, 이 파일에는 앞에서 배운 네트워크 폴리시와 동일한 내용이 있지만 좀 더 확장한 추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책의 이름은요, example network policy고요. 특정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네임스페이스는 네트워크 정책이 적용될 네임스페이스고요. 만약에 모든 네임스페이스에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네임스페이스란을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지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디폴트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한다라고 해도 선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네트워크 정책 스펙에 보시면 파드 셀렉터로 역시 your 파드 레이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오는 혹은 나가는 뭐 이런 식으로 대상이 되겠죠. 예. 어떤 파드의 트래픽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정책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스펙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폴리시 타입을 보면 인그레스와 이그레스 두 가지가 모두 선언이 됐습니다. 즉, 내가 지금부터 선언하는 네트워크 정책은 들어오는 정책과 나가는 정책 모두 적용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인그레스에 대한 설정과 이그레스에 대한 설정이 모두 다 포함이 돼야겠죠. 네. 그래서 폴리시 타입은 두 가지를 다 선언하겠다라고 했고요. 첫 번째로 인그레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YAML 파일을 생성하실 때요. 폴리시 타입에는 이 인그레스와 이그레스가 대문자로 시작하지만 실제로 하위에 있는 실제 필드에는 모두 다 소문자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폴리시 타입이 키에 해당하고요. 이 밸류가 이 인그레스, 이그레스에 해당하거든요. 밸류로 사용할 때, 값으로 사용할 때는 대문자, 그리고 키 값으로 사용할 때는 소문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대부분의 키 값들은 대부분 다 소문자로 시작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인그레스 규칙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들어오는 트래픽이기 때문에 from이라는 필드가 사용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네임스페이스 셀렉터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치 레이블의 purpose는 allowed 네임스페이스. 자, 이번에는 팝뿐만 아니라 네임스페이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purpose가 allowed 네임스페이스라는 값을 가진 레이블, 즉 이런 레이블을 가진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겠다. 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파드 셀렉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치 레이블의 allowed 앱. 자, 요거는 allowed 네임스페이스에 들어오는 네임스페이스 외에 어떤 네임스페이스든 간에 allowed 앱이라는 레이블을 가진 파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네임스페이스와 특정 레이블을 인그레스 트래픽을 허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모두 다 오화 조건으로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입해서 들어올 때 사용하는 트래픽은 TC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고 포트는 80번 포트. 이에 대해서만 이 네트워크 정책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정책을 선언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파드 간의 통신은 모두 허용이 되기 때문에요. 즉 여기서 지정하지 않은 TCP 80 포트 외에 또 다른 포트로 만약에 파드에서 통신이 생긴다면 별다른 네트워크 정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파드 간의 통신을 만드실 때는 여러분이 만드신 서비스가 사용하는 포트를 확인하시고요. 모든 포트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한 정책을 생성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그레스 필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트워크 정책은 들어오는 트래픽뿐만 아니라 나가는 트래픽에 대해서도 통제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는 네트워크 폴리시 야물 파일입니다. 자, 나갈 때는 당연히 방향이 나가는 방향이니까 필드는 from이 아니라 to를 사용하고요. 나갈 때도 어디를 허용하느냐? 네임스페이스 셀렉터를 통해서 특정 네임스페이스로 가는 트래픽은 허용하겠다. 그리고 그 네임스페이스는 allowed namespace라는 이름을 가진 그 purpose가 allowed namespace라는 값을 가진 레이블을 가진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허용하겠다. 그리고 파드에 대해서도 허용을 하는데요. 앱은 allowed 앱이라는 레이블을 가진 파드로 향할 때는 허용하겠다. 그리고 나갈 때 포트는 TCP 443 포트만 허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진입해서 들어올 때는 80 포트, 나갈 때는 같은 포트도 되지만 또 다른 포트로만 허용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야물 파일 예제를 한번 봤고요. 유어 앱 그리고 allowed 앱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놨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브 컨트롤 get pod 명령을 통해서 allowed 앱과 유어 앱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각각의 레이블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allowed 앱에는 앱은 allowed 앱이라는 레이블이 있고요. 두 번째 유어 앱은 이 앱은 유어 앱이라는 이 레이블이 미리 달려져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들은 엔진엑스를 사용한 파드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첫 번째 예제 네트워크 폴러시.yaml 파일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컨트롤 apply -f 네트워크 폴러시.yaml 파일을 실행했더니 allow internal traffic이라는 이름을 가진 네트워크 정책이 생성됐다. 즉 이제 두 개의 파드에 이 allow internal traffic이 적용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큐브 컨트롤 get pod 명령으로 해서 이 두 개의 트래픽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IP를 알기 위해서는 -O wide 옵션, 오픈 와이드 옵션을 하게 되면 인터널 IP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제가 이 allowed 앱 팟 안에 들어가서 내부에 들어가서 이 유어 앱, 이 IP를 통해 이 유어 앱에 접속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버네티스에서 파드 내부 진입을 하기 위한 명령 우리가 학습을 했었는데요. 큐브 컨트롤 execute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파드를 실행할지 allowed 앱, 그리고 우리는 이 파드를 진입할 거기 때문에 인터랙티브 모드로 빈 쉘을 실행해서 내부로 진입하겠다라는 명령을 수행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틀리게 썼죠. 네, allowed 팟이 아니라 allowed 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 이제 파드 내부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파드 내부로 진입하였고요. 이렇게 다시 나갈 때는 컨트롤 엑시트 명령을 통해서 다시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컨트롤 execute allowed 앱 그리고 -it 빈 쉘 진입을 했죠. 자, 이번에는 이 파드 간의 내부 통신이니까 이 내부 IP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call 명령을 통해서 접속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했더니 엔진엑스 메인 페이지가 수행이 됐죠. 즉 접속이 허용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네트워크 정책이 잘 적용되었음을 확인하였고요. 자, 반대로 네트워크 폴러시.yaml 파일을 수정해서 이 UO앱이라는 파드에 들어갈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allowed app 2라는 레이블을 가진 파드에 대해서만 허용한다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꾸고 다시 큐브 컨트롤 어플라이 명령으로 다시 적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큐브 컨트롤 get 파드 명령으로 다시 IP를 확인하고요. 자, 이번에는 allowed 앱을 진입을 해서 call 명령으로 다시 동일한 UO앱에 접속을 해볼 텐데요. 네트워크 폴러시를 변경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는 call 명령으로 다른 파드에 접속을 했을 때 바로 엔진엑스 메인 페이지가 조회가 됐는데요. 접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폴러시에서 다른 레이블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설정했기 때문에 접속이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자, 이런 식으로 파드 간의 통신에 대해서 네트워크 정책을 네트워크 폴러시 리소스를 사용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